해외 쪽 뉴스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국내 요인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 관세 모든 국가에다가 다 한 게 아니라 일부 국가는 면제해준다. 그러면서 뉴욕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보였던 거는 사실 뭐 테슬라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대차 그룹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장 초반에 굉장히 기대감을 높여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상당 부분 빠졌는데 여러 가지 국내 이슈가 좀 안 좋게 작용을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 트럼프 행정부가 유연성을 시사했어요, 팀장님. 네. 관세 관련해서 유연성을 시사했고 현대차는 31조 원까지 이제 추가적인 투자 단행을 해서 61조 원 대대적인 대미 투자를 단행을 했는데 사실 그런 빅 뉴스치고 오늘 국내 증시 좀 흐름 아쉬웠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뭐 공매도 재개 이슈, 탄핵 이슈까지 그런 좀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이었는지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해외 쪽 뉴스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국내 요인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 관세 이것을 모든 국가에다가 다 한 게 아니라 일부 국가는 면제해준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뉴욕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보였던 거는 사실 뭐 테슬라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대차 그룹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우리 장 초반에 굉장히 기대감을 높여놨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대부분 시초가를 많이 이제 반납을 했고요. 대부분 오르긴 했지만 상당 부분 빠졌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국내 이슈가 좀 안 좋게 작용을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벤트가 이번 주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 한국 시장은 과연 정치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은 지금이 3월 말로 접어들어가는 분기의 마지막입니다. 통상적으로 분기 마지막이 되면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제 전략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많이 올랐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또 싸졌던 거를 사고 이렇게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일부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분기 말이에요. 3월 말이기도 한데 1분기 말을 좀 지나가면서 2분기가 시작하는 딱 그 시작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증시는 모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매수세가 확연하게 좀 줄어든 모습인데 원인은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아서인지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런 흐름은요, 못해도 한 3월을 넘어서 4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 시장의 수급이 나쁘지 않았고 시장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지금 뭐 한국 3월 30일부터 공매도라는 큰 이벤트가 이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적인 준비로서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미리 선 매집하는 그런 조치가 나타났었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시장 내부적인 펀더멘털 요인 오늘도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갔다 올 정도로 지금 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반도체 이게 회복을 하고 있지만 경영상 측면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오늘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삼성의 맑은 청사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 3월을 이어서 4월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수급 환경에 굉장히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내 정치적인 사법 리스크 관련한 이슈 플러스 삼성전자의 뚜렷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시장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4월까지는 좀 이런 시장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확실히 빅 뉴스는 현대차 그룹이 전해줬단 말이죠. 네.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과연 이렇게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시킬 만큼 빅 이슈를 전한 현대차 그룹의 순환매가 하나그룹처럼 두산그룹처럼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일단 그 부분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로
이 현대차를 비롯해서 그룹 전반으로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이제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을 영문 그대로 보게 되면 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지 한국에서 그대로 수출로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그 서플라이 체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룹주가 그 모멘텀을 다 받기에는 아직까지 확인할 게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4월 2일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캐나다와 멕시코에 조금 더 완화되는 부분이 나와주고 또 한국의 자동차 관련된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면 그때는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놓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증거가 부족하다. 이걸 좀 일주일 동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확실한 발언이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현대차 그룹의 주도 섹터 순환매가 이루어지려면 조금 더 조건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즘 보면 많은 기업들이 유상증자 단행에 또 들어갔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같은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기습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미래 투자 재원 확보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은 확실히 유중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어떤 시각으로 갖고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부분이 갑론을박이 많은 이슈인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재료라고 보는데 네. 다만 그 필요 조건으로 주주와 소통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 선제적으로 알려준 다음에 유상증자를 했다면 투자자들도 지분 가치가 조금 희석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통해 갖고 이익을 늘리는 그런 하나의 성장 경로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 3.6조 원의 유상증자를 하는데 너무 기습적으로 한 게 맞아요. 사실 투자자들한테 너무 갑작스러운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정말로 투자로 쓸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돈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기 전에 자기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거를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사실 갑론을박 있지만 진짜 이 의미를 놓게 보게 되면 사실 조달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주주들의 돈으로 성장을 하는 발판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이런 소통이 조금 더 다양화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이제 담보가 된다면 좋은 소식이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불확실한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식시장은 보면은 마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제 아무리 그 멋진 모멘텀이 있어도 주가는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확실한 주주들 간의 소통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조금 일단락된 것 같은데 다음 주 공매도 재개 있고요. 또 사법 슈퍼위크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어떻게 좀 정비해가면서 투자 팁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말입니다. 원래 한국 시장이 분기 말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이 장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좀 빠르게 내야 되는 그런 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과 관련된 평가를 사실 길게 플러스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빠르면은 이제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3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공매도라는 게 18개월 만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공매도는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게 분명히 맞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매도를 앞두고 최소한 이익이 늘지 않는데 갑자기 올랐거나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해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무차입 공매도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행위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불법이죠. 근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입 공매도라고 해서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것은 대차 잔고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빠르게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덜 올랐지만 이번 주에 특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 성장이 약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 대표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이벤트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빠르면은 뭐 금요일 날 나올 것이다. 그게 아니면 뭐 다음 주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주식시장 측면에서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결국에 이 탄핵 유무와 관련해서 밸류업 정책이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밸류업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혹시라도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밸류업 정책의 이 향방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종목을 여쭤보기엔 좀 실례인 것 같고요. 일단 뭐 밸류업 정책 관련한 종목도 사실은 증권도 있고 뭐 그냥 지주사도 있고 보험도 있고 많잖아요. 섹터로 한번 꼽아보고 싶어서요. 밸류업 쪽에서는 어떤 섹터? 또 바이오도요. 미국 FDA 승인 관련된 이슈가 있고 뭐 신약 파이프라인 이슈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압축을 해보자면 어떤 섹터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그 바이오부터 말씀드리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신약 파이프라인은 사실 그것과 별개고요. 이 미국에서 관세와 관련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생물보안법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이 생물보안법은 중국의 바이오텍을 규제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중국이 이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이 미국 제품의 위탁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CDMO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환경에 또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결국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발표하는 산업들, 업종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이 있고요. 그리고 통신과 유틸리티, 그리고 오늘 큰 화두가 됐었던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결국에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요. 오너가 없는 대형 금융 그룹이라면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밸류업은 금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쪽에선 금융, 바이오 쪽에선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쪽 한번 집중해서 주목해보면 4월까지도 조금 우리 잘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